네, 대중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 그런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소셜 투자 방식 클라우드 펀딩.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가 기획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TV 클라우드 펀딩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TV 클라우드 펀딩이요, 올해로 벌써 4년째 사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4년 전만 해도요, 클라우드 펀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표정에. 예. 하지만 지금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대중화되면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펀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왜 자금력이 좀 부족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문화예술계, 그중에 하나 최근 종종 만나볼 수 있잖아요. 저예산 영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들 또 활용하고 계신데,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의 도움을 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총 5개 기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면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과연 이 크라우드 펀딩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여러분께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화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의 펀딩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입니다. 2005년 영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소셜 펀딩으로 영화, 공연,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지난 2018년 4월에는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앞으로도 고공행진. 지난 2015년 시작된 TV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정착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TV라는 플랫폼으로 옮겨와 직접 투자에 재미를 더한 오프라인 펀딩이었는데요. 오늘 또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 보고 또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받는 걸 보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200여 명의 친구들에게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하고 가치를 만듭니다. 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장을 마련하고 의미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 창구 역할을 해온 TV 크라우드 펀딩.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분야, 더 많은 사업들의 시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화이팅!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을 돕는 TV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의 착한 투자를 지금 시작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설립한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명락 사무장님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조영주 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즐거운 오후 2시 하시느라 바쁘신데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 빠질 수가 없죠. 크라우드 네. 펀딩에 대해서 평소에 접할 기회가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스토리 펀딩이라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저예산 영화나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온라인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도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투자가의 마음으로 그럴까요? 참여를 한번 해보려고요. 예. 네. 이명락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뭐 매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렇게 함께하시는 5개 기업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참여한 업체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네. 크라우드 펀딩 취지에 딱 부합한 업체들이 엄선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봤을 때는 매년 이제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독 더 많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선정한 기준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문화예술 분야, 또 청년 문제,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또 독거노인,
또 다문화 가정 등 더 많은 사회의 관심을 일깨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온 업체들을 엄선을 했습니다. 네. 이 업체들이 지역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공의 이익을 더 많이 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를 보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봐왔었는데 네. 올해는 특히나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더욱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사업 계획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정말 엄선된 5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난달에 첫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벌써 사회째를 맞이한 TV 크라우드 펀딩. 본선 대회가 있기 한 달 전 최종 진출팀 사전 미팅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작년 3개에 머물렀던 본선 진출팀 개수는 올해 5개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대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12팀이 신청했는데요. 본선 무대에 오른 팀은 단 5팀. 그렇다면 올해 이들은 어떻게 시민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예선 심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프로젝트와 사회적 목적의 일치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달성되었을 때의 효과성, 이렇게 총 4가지의 심사의 기준을 두어서 선정을 하였고요. 오늘 이들이 모인 진짜 이유, 바로 본선 무대에서 발표할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순서를 확인하는데 유독 난감한 표정의 이 사람. 대표님한테 혼나겠는데. 1번. 이제 남은 건 철저한 준비. 이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ODS는 옹달새입니다. 꿈꾸는 시어터는 허브입니다. 구름이는 보호이다. 레인메이커는 지역의 청년들이 내리는 단비이다. 저희는 농부들이 마시러 오는 곳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화이팅! 클라우드 펀딩 화이팅! 파이팅! 화면에서 보셨던 이 5분의 주인공이 오늘 방송에 앞서서 미리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본선 무대에서 좀 떨림 없이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실 아주 중요한 분들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TV 예.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대중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이 현장에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자, 백인의 시민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들 하시네요. 바로 화면에 보였던 네. 이 방청객 100분이 모두 오늘 시민 투자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도 따로 또 5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셨던 100명의 시민 투자자 그리고 5분의 전문 평가단이 현장 투표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 돌아갈 이제 최종 투자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 100분들도 다들 투자금 그 소액, 거액 네.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투자고 오신 오셨어요. 분들은 저희가 단돈 10,000원에 모셨습니다. 예. 자, 이분들은 네. 10,000원을 내시고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게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를 하는 5기업을 잘 살펴보시고 이 10,000원을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10,000원을 투자를 하고 그냥 돌아가시기에는 약간 미치는 장사? 이렇게도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여기 업체에서 선택해주신 분들한테 리워드 상품이라고 해서요. 10,000원에 해당되는 상품이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맞습니다. 문구류부터 그리고 농산물까지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또 크라우드 펀딩의 또 재미죠. 그렇다고 이 100명의 우리 시민 투자자가 주신 10,000원씩 해서 100만 원을 5기업체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죠. 예. 그보다 더욱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커다란 투자 금액과 투자 방식이 또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명락 국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잘 알고 계신 대로 오늘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큰 금액입니다. 네.
지역 내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혁신 워킹그룹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시민 투자자분들은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50%의 비중을 차지하시게 되고 전체 실질 가치는 6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평가단으로 소개된 이 5분의 전문평가에 의해서 또 다른 50%의 비중으로 전체 집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5개 업체가 펀딩을 받게 될 텐데요. 펀딩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무이자, 무담보, 장기 대출 방식의 기금형 펀딩입니다. 이 기금형이라고 하면 무이자도 좋고 무담보도 좋고 장기 대출도 참 좋지만 이 기금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정된 5개의 사업에 펀딩이 된 이후에 이 펀딩 금액을 다시 상환을 시점에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금이 다시금 더 의미 있는 것, 더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기금으로 지원되게 되는 순환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1억 2천이 가장 귀에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엔 투자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몇 배예요? 올해 2천만 원은 1억 굉장히 2천. 큰 금액이었는데요. 근데 아마 올해 그 1억이라는 투자금이 더 생긴 데에는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의 역할이 상당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이분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평가대로 함께 하셨는데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의 임종순 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이 달구벌 커먼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지역 혁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그 커뮤니티입니다. 네. 혁신 도시에 내려왔는 8개 공공기관과 대구 지역의 4개 기관이 모여서 만든 그 혁신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다른 기업에서도 여기에서 좀 투자를 받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이 TV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실 마음을 드시게 되셨나요? 혁신 도시에 모인 공공기관의 가장 큰 그 고민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커먼 크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대구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그 펀딩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큰 결정과 함께 큰 금액을 쾌척을 해주셨잖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약속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자, 이렇듯 뭐 저희가 서설이 좀 길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통해서 1억 2천만 원의 그 주인공이 가려지게 되겠는데요. 앞서 보셨습니다. 총 5개 기업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문화예술 전용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꿈꾸는 시어터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 친구, 연인, 동료들과 함께한 수많은 외식들. 그중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기 그간 부재했던 가족 소통의 시간을 문화 외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문화예술 전용 극장 사회적 기업 꿈꾸는 시어터의 전용 극장인데요. 2009년부터 전속 예술단 활동과 다양한 브랜드 공연을 만들어내며 지역 예술 공연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입니다. 꿈꾸는 시어터는 좀 더 다양한 대상들에게 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꿈이자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길입니다. 지금까지 2천여 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면서 관객과 소통해온 꿈꾸는 시어터. 자체 예술단과 자체 개발을 통해 성공시킨 콘텐츠 파워를 통해 복합 문화예술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가족 관객을 위한 가족 문화 콘텐츠입니다. 행복한 가족을 좀 만들자고 하는 꿈이 좀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름 그대로 가족들이 공연장에 오셔서 다양한 문화예술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족들에게 좀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인데요. 문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저소득 가정 지원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 또한 높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외식 문화가 다양해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면에는 이제 저소득 아이들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좀 먼 이야기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 같은 신개념 문화 외식, 지역과 가치로 의미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꿈꾸는 시어터의 멋진 도전을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꿈꾸는 시어터 대표로 맡고 있는 김강수라고 합니다. 꿈꾸는 시어터는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상에 좀 별나고 신선한 일들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가족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맛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가족 문화외식은 크게 두 가지 큰 목표를 두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현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재밌고 즐겁게 만나는 사회적 경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로서의 콘텐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문화 외식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 기부 채널을 만들어서 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자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문화 외식은 사회적 경제 제품과 서비스와 함께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150분간의 행복한 추억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멋진 공연 무대를 펼치고요. 두 번째는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의 선물들이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대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의 다양한 작업들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2016년에는 결혼의 당사자가 실제 주인공이 되는 바른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팥뿌리 웨딩과 2017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소비적인 트렌드의 회식 문화를 바꾸고 사회적 경제와 함께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드는 회식 문화를 고민했던 착한 문화회식, 2018년 가족 문화회식으로 더 일상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는 5살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좀 범죄 소식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사회를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작은 해답은 아이에게 많은 추억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이겨내고 지탱했던 것들이 가족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그 추억들의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 왔지 않았나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실 거고 다양하게 현장에 맛있는 것도 뭐 드시러 가실 건데요. 사실은 빈부격차나 사회적 가정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들에게는 사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개별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좀 적은 게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상 가정에서 보시면 맞벌이 가족이 증대가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 생활 패턴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막상 가족들에 대한 결속력이 점점 약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모두 마음껏 웃었던 추억의 한 장면을 선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족 문화외식 프로젝트는요, 저희들은 2019년 공기업 매치년과 공공기관 연계형 2개의 프로젝트를 총 20회를 진행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화예식의 브랜딩을 만들고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2019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2017 오늘이죠. 12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가족 문화예식을 소개하고 방송을 좀 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협업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콘텐츠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4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콘텐츠 구성은 1차적으로는 한 10개 정도의 공연 예술, 먹거리, 그다음 제품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 10개 기업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정 기부 채널 개발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사회적으로 제공을 하고 일반 가족들에게는 유료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투자자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단돈 1만 원으로
12만 원 상당의 가족 문화 티켓을 리워드로 제공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은 다 저희한테 투표하실 거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개발해서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을 어디에 가든 무엇을 먹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요. 공연을 본 날은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안 해도 된다. 봐요, 우리 어머니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통 공연이 8세 미만은 금지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곳은 가족 맞춤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아이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연령대가 소화 가능할 수 있도록요. 일단은 공연 콘텐츠는 아이들 눈높이의 중심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술 공연이라든지 아이들이 즉석에 참여해서 함께 놀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들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삶이 너무 건조해서 메마른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삶을 촉촉하게 하는 공연, 저도 혜택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가족 문화 외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유로 이 가족 문화 외식을 만들까 하는 그 만들게 된 계기, 그런 동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11월 말이었어요. 꿈꾸는 시어터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 저희들 초등학교 대상으로 가족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좀 놀랬던 게 외식이라고 나왔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부를 아이들에게 던져봤죠. 요즘처럼 외식 문화가 다양하고 거의 이제 집에서 먹는 밥보다 밖에서 먹는 밥이 많은데 외식에 대한 것들이 질문으로 1위를 차지했길래 저희들 데모로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가족과 함께 먹는 거는 끼니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외식이라고 특별한 옛날처럼 우리 어릴 때처럼 아빠 엄마 손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해결하는 정도의 밖에서 먹는 밥이었고요. 진작 아이들이 원했던 거는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굉장한 만족도를 보여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감 없이 아주 잘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 4인 가족 기준 12만 원 상당의 가족 참가권이요? 네. 오늘 투자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신 꿈꾸는 시어터의 김강수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무대를 준비한 기업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역시 먼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북성로를 밝히고 있는 한 매장. 이곳은 독립출판물 서점과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이 함께 운영 중인 복합 예술 공간인데요. 매장 안쪽에선 시중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조금은 특별한 청년 예술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이랑 나눠가지고 공간을 꾸밀 수 있으니까 이제 임대료 부담이 줄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선호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그림을 가져가시는 걸 확인하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청년 아티스트들의 창작 활동은 주로 거리 밖 플리마켓을 통해 이루어지곤 했죠. 이제 이들에겐 좀 더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동성로 인근에서 매장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비싼 금액이랑 이제 뭐 홍보랑 인테리어 등등 부담스러운 일이 많은데, 이것들을 함께 해결한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적은 부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약 800여 명의 젊은 창작자들이 레인메이커 협동조합과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지역 청년 예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레인메이커.
대구에 사실 일자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제 희망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희가 좀 더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젊은 청년 작가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중한 꿈. 그 꿈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의 이만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청년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공간이 왜 필요하고 왜 만들어져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저가 되게 많은데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집안 형편 그것이 이제 기회의 격차로 오는 게 고스란히 오는 게 지금 저희 세대인데요. 참 슬픈 이야기죠. 옛말은 틀렸습니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꿈을 꿀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의 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대학교에서 함께 영상을 찍고 디자인을 하던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보니 어느덧 마을 기업이 되었고 8년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떠났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제일 처음 여기는 방천시장 김광석 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플리마켓을 기획하면서 많은 청년 창작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들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꿈을 좌절하거나 아니면 꿈과 현실을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우리처럼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회성인 플리마켓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하여서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동성로 인근의 멋쟁이 골목인 교동에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복합문화공간이었고요. 1층에는 80여 팀이 입점되어 있는 전시 판매장이 있었고 2층은 전시 공연 카페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었고요. 이곳은 월세가 200만 원이었고 공사비만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동성로점을 또 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동성로 부동산을 막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게 됐던 것이 유동인구가 조금 좋은 곳이다 싶으면 10평도 안 되는 평수가 월세는 물론이고 보증금이 1억 5천, 원리금이 1억,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 5천 이상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최소 3억이라는 돈은 있어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돈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40여 팀의 창작자들과 함께 이곳을 공동 운영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현재는 여기 더폴락 협동조합이랑 더폴락이라는 독립출판 서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20여 팀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 2018년 9K TNG 사옥에서 수창청춘 매전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그냥 미술관이라기보다 그냥 전시라기보다 좀 쌍방 소통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미술관으로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랑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8년 동안 달려온 저희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공간이에요. 첫 번째 보시는 저런 그림처럼 저런 큐브가 이제 어떤 공간에 30개가 있거든요. 각각의 공간은 공방, 오픈 스튜디오, 쇼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보이는 다양한 색깔들을 자아낼 거예요. 여태까지 단순히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곳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복합 문화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을 앞세워서 더 큰 힘으로 좀 더 큰 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유 큐브뿐만 아니라 공유 작업실에서는 이제 클래스랑 강연이 계속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유 창고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테이블, 촬영 소품, 여러 가지 비품들을 좀 손쉽게 빌릴 수 있고 공유 살롱에서는 우리의 꿈을 전시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이제 모두 청년 창작자들의 공동 비용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되게 꿈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요. 꿈을 이룬다는 건
이렇게 함께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 홍보비까지 함께이기에 훨씬 구체적이어지고 또 선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금수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꿈수저라고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수저보다 더욱 단단하고 그리고 또 소중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은 이제 청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outh can dream. 청년들은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성로에 있는 가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의 그 상품들이 다들 아기자기하고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드셨던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을 해도 보통 전세면 2년의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이곳에 입점을 하는 그 청년들은 어떤 혜택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입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까지 8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800여 팀의 창작자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0여 팀이 저희랑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처럼 이제 뭐 그 전체 임대비에서 돈을 나눠서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최대한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임대업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 공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시스템을 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청년 문제 해결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할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 있으면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내용을 필요로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솔직히 뭐 청년에 대한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희 청년 세대가 꿈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이 있는 친구들조차도 꿈을 이루기 굉장히 힘든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여 팀이랑 함께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하고 있는 300여 팀에게 여쭤봤을 때 대부분 95% 이상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마저 이제 5% 남은 그마저도 이제 개인 작업이 위주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대구라는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금수저라든지 뭐 어머니의 힘,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면은 뭔가 시작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프로젝트 전체 시작이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꿈 잃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커다란 홈런 한 방 날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의 이만수 대표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기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홀로 지내는 노인 가구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돌봄 기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부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 이 쓸쓸함을 오롯이 홀로 견뎌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자 중 홀몸 노인 인구 150만 명. 이들이 처한 빈곤과 소외된 삶은 늘 생활 안전을 위협합니다. 잠깐의 방심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뎌진 감각 탓에 집안 가득한 온기를 느끼지 못한 거겠죠. 잔혹한 가스불은 삽시간에 온 집안을 삼켜버립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스 사고. 그러나 생활 안전에 더 취약한 홀몸 노인들의 삶. 정부에선 10년 전부터 취약계층과 독거 노인들의 가구에 가스 안전 사고를 대비한 응급 알림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요. 가스 안전 차단기 개발 업체인 부르미도 사회적 기업으로 이 일에 동참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스 자동 차단기를 생산해서 홀몸 어르신들의 가스 안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3년 설립된 부르미는 올해 자체 개발된 가스안전 차단기에 보다 정교한 기술을 더하고자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전천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죠. 가스 안전뿐 아니고 그 홀몸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독거사라든가 그런 생활 안전에 대한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계를 이번에 새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생활 안전에 취약한 홀목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고 예방 시스템.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부르미의 열정과 노력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부르미 대표 이원재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진행할 프로젝트는 IoT형 가스 자동 차단기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독거노인 수는 150만 명, 2035년에는 35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수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생활안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3,300명을 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사물 인터넷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을 체크하는 시범 사업을 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3%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생활관리사가 며칠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하여 케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회사에서는 신제품 IoT형 가스 차단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음성형 가스 자동 차단기 똑순이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차단기는 주방에 설치하기 때문에 집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에 몇 번은 모습이 감지되기 마련입니다. 장시간 노출이 안 되면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차단기에 장치된 동작 감지 센서에 8시간 동안 감지가 안 되면 경고, 12시간 동안 감지가 안 되면 주의, 24시간 동안 감지가 안 되면 위험, 이러한 메시지를 보호자에게 전송하여서 즉각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위험 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현재 가스 차단기 시장의 주요 고객과 연간 소비량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LH공사,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 판매를 통하여 연간 55만 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판매량을 파일을 배로 넓히고 그 점유율을 30%까지 인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음성형 가스 차단기 똑순이를 개발했고 단독형 화재 감지기를 공동 개발하여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 공모사업에 58대 1의 경쟁을 뚫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4천만 원의 개발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긴밀하게 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히트 상품의 수명은 길어야 3, 4년이 고작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은 도태되고 맙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이것이 과연 개개인의 문제일까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롭게 산다는 이유로 위험에 방치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은 최후의 순간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리는 게 아니라 가스, 네, 자동 차단기를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동체 움직임 센서 요 단어가 보이던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가스 자동 차단기에 그 움직임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서 집에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노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감지해서 와이파이 망이나 로라망을 통하여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이제 움직임까지요. 예. 네. 그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져서 상황 발생 시나 상황 전후하여서 현장에 독거노인들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에서의 연계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 각 기초 지자체마다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님들이나 생활관리사님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 모니터링이나 AS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만큼 다 발표를 마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에러를 좀 냈는데 그래도 괜찮겠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구름이 이원재 대표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곳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동구 안심 지역에서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나루 화면으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동구 안심에 위치한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매일 아침 농장의 농부들이 직접 배송해오는 싱싱한 식재료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곳이죠.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제품이 다 신선하고 저렴해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지으신 농산물이라서요. 너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을 알고 정말 더 좋지요, 정말로.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 먹는 거니까 정성껏 책임감을 느끼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일환인 주말 농장과 텃밭 가꾸기로 시작된 안심 농장 사업이 지금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발전했다는데요. 안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직거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나루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자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제 안심 주민들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금강나루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중소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장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이 매장을 사업을 늘려가지고 이 피땀으로 이렇게 농사 지으신 농산물을 잘 팔아드리려고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재료, 안정된 농가 소득, 농촌을 살리는 밥상 위의 환경운동, 로컬 푸드 직매장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건강한 밥상, 활기찬 농촌, 로컬 푸드 직매장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심 먹거리를 만나러 가는 길, 안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금강나루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도시농업과 로컬푸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몇 %나 되는지 아세요? 50% 이상? 이하? 예, 안타깝게도 현실은 23.4%입니다. 70년대 80%나 되던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0년 만에 2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 세계 종자부터 식량까지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리고 골목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 유통 구조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전국 대부분의 소농들은 낮은 소득에 신음하고 소비자 밥상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밥상과 농업, 왜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야 하는 걸까요? 1%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유통 전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하고 양쪽 모두를 이롭게 하는 먹거리 질서,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윈윈하는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Eat Local 안심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매장은 작년 6월 오픈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대구 경북 20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장 회원과 주민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고객 수와 매출을 비교해 보니 무려 200%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매출이 2배 늘었다는 것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농가 소득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더 많이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어 지역 경제에 더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Eat Local 안심 프로젝트, 지금까지 안심마을에서 만들어낸 이 성과를 동구로, 대구 더 나아가 대구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세 가지 플랜은 이렇습니다. 첫째, 안심 로컬푸드 매장 2매장 개업. 지금 매장은 도시와 농촌 경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큰 장점이 있지만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 펀딩금과 조합원 출자금으로 이 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 지매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급식을 로컬푸드로 매장 확장과 함께 공공급식을 위한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또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상에도 직거래 농산물이 올라가는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셋째, 대화하는 농부시장 파머스 마켓.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시장인데요. 단순히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생산자, 소비자, 요리사, 학생,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교류하는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서울의 마르쉐 그리고 도쿄 유엔대학의 파머스 마켓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대화하는 농부시장을 만들어 교류의 장과 축제 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Eat Local 안심 프로젝트 홍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8년간 이쪽 분야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 2세들은 나보다는 좀 더 좋은 먹거리를 먹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올해 아빠가 됐습니다. 제 딸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거래는 소농을 살리고 소농은 우리 밥상을 살립니다. Eat Local 안심 프로젝트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 가면 물건값을 깎을 때 차비 좀 빼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워낙 신선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그냥 차비를 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곳 매장은 아침에 물건이 들어와서 그날 판매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남는 농산물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산자들이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남는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역 복지단체나 기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까지 하시는군요. 예. 네, 안심 지역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원 가입자 수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 소비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 이제 사실 저희가 뭔가를 더 잘했다라기보다는 저희 생산자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했던 덕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서 계속 오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고 결정적으로 회비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직거래 장터 보면요, 그 생산자 단체들의 어떤 판매 유통 과정 자체가 대형 마트처럼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들하고의 다소간의 그런 불협화음도 있곤 한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러냐 막 불만을 가지시더라도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그러냐 하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대체로 많이 이해하시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강나루 사회적 협동조합의 류경원 대표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기업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무대에는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계신 곳이네요. 사회적 기업 ODS, 역시나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대구 근대 문화거리. 그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외관이 독특한 한 가게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복고 감성 물씬 풍기는 가게 안쪽에선 조금은 특별한 한 여성 직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떼 한 잔만 주세요. 네. 결혼 이주 여성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이곳, 바로 다문화 카페인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ODS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바리스타를 꿈꾸고 또 자신의 꿈을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주 여성들이 함께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째. 오늘도 엘비라 씨는 한 잔의 커피에 그녀의 꿈과 소망을 담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곳에서 일을 열심히 배워서 나만의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고충은 바로 소통의 기회가 잘 없다는 것인데요. ODS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교육 전문가로 육성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세계 문화 지도사라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단지 자국의 문화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비교 문화 수업을 함으로써 이주민 당사자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명의 세계 문화 지도사들이 탄생하는데요. 그때의 인연으로 맺어진 예핑 씨는 이제 그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분만 바라지 말고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ODS 대표 이나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 드리는 프로젝트는 카페 오아시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아시아는 오아시스와 아시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카페 오아시아는 단지 일반적인 카페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커피를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는 소셜 프로젝트 카페 오아시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페 오아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수혜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기준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임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정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더불어 수혜자에서 기여자로의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많은 소셜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바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없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이 주는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밀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사회에는 정말 카페가 많이 있죠. 그만큼 소통을 원하는 많은 당사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 오아시아를 만들어 기여자죠. 기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선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고요. 소통인 힘든 엄마 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서 나의 꿈을 실현해가는 당당한 사회인으로서의 꿈을 그 공간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가? 커피를 파는 것을 배울 것인가?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울 것인가? 아닙니다.
저희는 카페 오아시아라는 공간을 단지 카페라는 공간이 아니라 To be giver school,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과 기회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상담은 먼저 이주해온 선이주 여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한국 사회에 정착한 사례는 기감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주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회입니다. 지원이란 이름이 아니고요. 공간과 기회가 저희가 추구하는 프로젝트의 키워드입니다. 문제는 커피를 만드는 법과 커피를 파는 법과 그리고 상담과 교육과 기회를 받았다면 자립할 수 있는가?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의 자립 지수를 키우고자 합니다. 자립 지수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내가 자립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예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 사회는 많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하고 이 일을 해봐라 저 일을 해봐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습득했다고 그게 자립일까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립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제공하고 용기를 주는 가족과 사회적 지지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스스로 성장을 위해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학습 역량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만 자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서 내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지지. 울적할 때 혼자 울지 않고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 역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카페 오아시아를 통해 이 투비 기브 스쿨,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기 위한 이 과정들을 마치고 나면 저희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주민 활동가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카페 오아시아는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도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카페 오아시아 하나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투비 기브 스쿨이라는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다양성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수자들이 카페 오아시아가 모델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기여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이주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의 삶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울림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성이 가능성임을 믿고 있습니다. 카페 오아시아 프로젝트 ODS 이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카페 오아시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며칠 전 유엔 인권보장이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그리고 약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폭력성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안에 들어서 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습에 비해서는 되게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든지 나는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전체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각각의 개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회는 통합될 수 없습니다. 개체의 특성이 그리고 개체가 가진 그 자체 그 존재만이 인정될 때 그때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그 다양성이 바로 내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딱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다문화 카페를 열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숙련도 높은 한 사람의 바리스타를 양성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까지 그러면 ODS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다양한 어떤 요청 또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간이라는 카페 오아시아라는 공간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공간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이걸 하세요, 바리스타가 되세요라고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단지 바리스타를 꿈꾸는 사람만 양성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실제로 저희는 교육 기업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 만난 이주 여성분들이 모두가 교육자가 되길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꿈들을 같이 모아 담아가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카페 오아시아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기회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이 투자자분들의 눈빛을 보건대 한 몇 %의 공감을 얻어내신 것 같습니까? 5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분은 ODS의 이나연 대표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한 5기업체를 대표한 발표자들의 내용 모두 다 들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고도의 집중력으로 아마 이 시간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우리 이명락 국장님, 뭐 이 예년부터 함께 오셨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발자신 5개 기업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낀 자리였는데요. 네. 존재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던데 늘 현장을 사시면서 이 이웃들과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 전달보다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사회를 향한 5가지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투자자들의 그 공감도가 성공 가능성하고는 또 전혀 상관없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마음은 전체 1억 2천이 5군데 다 갈 것 같은데 네. 이 냉정한 판단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조영주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정말 투자자의 마음으로 네.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다 하셨나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투자자 100분께 전부 다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치 않네요. 오늘 대표에서 전문 평가단 중에 한 분이신 그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의 임종순 부장님, 네, 대표로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처음부터 5번째까지 다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 굉장히 감명 깊은 부분이었고, 한번 그 발표 뒤에 소개했는 그 키워드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1번은 추억과 가족, 그다음에 2번째는 청년과 창작, 3번째는 안전 노인, 4번째는 건강과 관계, 5번째는 교육 소통, 뭐 이런 키워드를 제가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전체로 흐르는 맥락은 역시 사람의 따뜻한 그 사랑이 그 모든 그 프로젝트에 있었던 것 같아서 5개 프로젝트가 다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다들 순위는 매기셨을 거 아니에요, 부장님? 네, 순위는 냉정하게 매겼습니다. 냉정하게 매기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선택 결정은 하셨나요? 마음속으로? 결정 못 하신 분 계세요, 아직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스위치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손에 딱 들고요. A, B, C, D, E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수하시면 안 돼요. 2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저희가 선택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추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시민 투자자 100분의 마음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심하고 버튼을 누르는 동안 우리 발제하신 분들의 마음은 까맣게 아주 타들어가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 이어서 이제 전문 평가단들의 의견도 한번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이렇게 해서 100명의 시민 투자자와 전문평가단 5명의 그 펀딩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종합한 펀딩 결과 우리 조영주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이 종이에 오늘의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는 다 보이는데 궁금하시죠? 자, 한 팀 한 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꾸는 시어터. 가족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맛있는 프로젝트를 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자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사회를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사회적으로 제공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시어터 결과 확인합니다. 네, 과연 꿈꾸는 몇 시어터. 표를 얻었을까요? 31표를 얻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레인메이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떠났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청년 창작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처럼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구나. 저희는 이제 꿈수저라고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은 이제 청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outh Can Dream. 청년들은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레인메이커 확인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준비했었죠. 옥탑 살롱 프로젝트를 발제했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었을까요? 27표를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이요. 부름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3,300명을 넘었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성형 가스자동 차단기 똑순이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롭게 산다는 이유로 위험에 방치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분들은 독거노인 돌봄 기계를 아마 발제하셨죠.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었을까요? 26표. 공감을 얻으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죠. 네 번째 금강나루. 70년대 80%나 되던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0년 만에 2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소농들은 낮은 소득에 신음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윈윈하는 관계, 잇, 로컬, 안심이라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우리 2세들은 나보다는 좀 더 좋은 먹거리를 먹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금강나루 확인합니다. 건강한 먹거리 고민도 해결하고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도 확보하겠다고 아마 강조하셨을 거예요. 금강나루 과연 26표 26표. 받으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계산 빠르신 분들은 남은 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실 텐데,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ODS 투표수.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는 소셜 프로젝트. 결혼 이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이주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의 삶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DS 투표수 확인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아마 강조하셨을 겁니다. ODS 투표수는 40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시어터가 31표, 레인메이커가 27표, 네, 부르미가 26표, 예. 금강나루가 26표, 그리고 ODS가 40표를 얻으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투표 결과는 모두가 나왔고요. 이 투표수가 이제 투자액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우리 이명락 국장님께서 직접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함수는 암산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예. 제가 다만 마음을 담아서 금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시어터 2,520만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두 번째,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2,200
40만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부름이 2,220만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네 번째 금강나루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220만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주식회사 ODS입니다. 총 3천만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5분의 발제자가 모두 무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순위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예. 자, 이 중에서 시민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 평가단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으신 분이 저 바로 옆에 서 계십니다. 바로 ODS 3천만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셨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감부터 한 말씀 주실까요? 이쯤에서 울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자꾸 미소가 나옵니다. 일단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프로젝트가 워낙 훌륭했고 또 제가 실제로 펀딩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마지막에 발표하는 마음이라서 사실은 마지막 순서가 겪는 온갖 심리적 변화를 다 겪고 올라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네. 먼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이야기하자라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편안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 1억 2천만 원의 투자 금액 가운데 3천만 원을 확보하셨고요. 아쉽게도 저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마이크 좀 전해주실까요? 우리 레인메이커. 예, 아쉽게도 투자금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예, 가장 적게 공감을 얻으셨는데 좀 이렇게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5명 중에서 이제 네. 1등과 꼴찌를 결정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물론 이제 1등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예. 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저희의 꿈을 말씀드렸고 그 덕분에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진행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문에 대한 아주 현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을 통해서 이 5분 다시금 또 만나 뵙길 기대하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100명의 시민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 평가단 5분, 그리고 우리 이명락 국장님, 조영주 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보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가진 착한 아이디어 그리고 대중들이 선택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분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앞으로 착한 기업들의 착한 펀딩으로 유용하게,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MBC가 기획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TV 크라우드